네, 계속해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아, 유전체 뭐지? 유전체. 유전체인데요. 이 유전체는 일단 물체죠, 물체. 물체인데, 유전되는 물체. 근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유전체란 것은 쉽게 말해서는 우리가 전원체. 전원체가 뭐예요? 부도체에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유전체란 것은 우리가 전원체, 부도체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보통 얘를 콘덴서라고 있는데 이 콘덴서 극판 사이에 여기에 유전체를 넣어요. 유전체를 넣으면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여기에 전하를 많이 축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유전체 사용하는 것이 콘덴서 이런 데 사용하고, 얘들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유전체. 유전체.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앞에서 했었습니다. 유효전력, 실제 일하는 전력이요. 우리가 단위는 다음 시간에 단위 부분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전력은 실제 일하는 전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피성전력, 무효전력 다 했던 거죠. 네, 유효전력. 그 다음에 유효횡류입니다. 횡류는 우리가 그냥 흐르는 전류인데 여기에서 얘를 어떤 경우에 횡류를 얘기하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압을 병렬 운전합니다. 이렇게 병렬로 운전해서 여기에 이런 부하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전압 V1과 여기 전압 V2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압을 이렇게 전원 두 개를 병렬로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여기에 전기를 공급할 때 요놈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위상도 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화형까지 다 같아야 돼요. 전기를 공급할 때. 근데 만약에 위상이나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은, 위상이나 주파수가 달라요. 여기에 위상과 여기 위상이 다르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통 보세요. 원래 좋은 거는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합쳐서 얘가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위상이나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은, 이렇게 연두색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유효횡류라고 합니다. 유효횡류. 네. 특히 위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전류를 유효횡류라고 합니다. 다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양계 기전력이 같고, 그 위상이 다를 때, 기전력이 같고 위상이 다를 때, 양기관을 흐르는 순환전류로, 이런 것들입니다. 동기화 역할을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뭐? L입니다. 코일, L. 단위는 헨리. 인덕턴스죠.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인버터는 뭐, 에어컨에도 인버터 들어가고, 뭐에도 인버터 들어가고, 용접기에도 인버터 들어가고, 인버터는 뭐,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것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 임피던스도 다 했던 거죠. 지금 앞에서 조금 꼼꼼하게 했다면은 뒷부분에는 앞에서 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좀 수월하실 겁니다. 지금만 해도 임피던스 한번 나왔던 거 얘기하니까 좀 괜찮으시죠? 제가 이거 용어나 이거 전기 분야 2주 만에 기초 박살내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도 임피던스 한번 했던데, 지금 여기서 임피던스 한번 더 나오면 더 반가운 거예요. 좀 괜찮으실 겁니다. 임피던스 전기회로의 교류를 흘렸을 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하고 리액션 성분 다 합한 것 전체 전류 방해 능력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자개.
보세요. 개는 뭐냐면, 개는 공간을 얘기하는, 우리 태양계, 은하계,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개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일단 이러한 자석 N극이 있다고 하면은, N극 있죠? 그럼, 여기에서 S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S극이 있으면, 이렇게, 예. 아시죠? 철가루 시험을 통해서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미의 점 2점, 뭐 P점이라고 하면 P점, 뭐 2점 A점이라 할게요. 뭐 2점 S점이라 할게요. 뭐요? 이 지점, 지금 이 자석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러한 자계라는 것이 이러한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계라고 합니다. 자계. 네, 공간을. 만약 이런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죠. 똑같이 이 점에, 그 다음에 이 점에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자계라고 합니다. 자계. 자계, 마그네틱 필드. 필드 뭐요? 공간입니다. 마그네틱, 자석. 예. 자기의 세기는 뭐다? 자기의 세기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보세요. 얘하고 영향을 보면 요 놈이 더 셀 것 같죠? 가까이 있으니까. 요 놈이 더 적을 것 같죠? 이러한 자기의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가 셀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의 세기가 크다. 영향의 정도가 적을 것 같다. 자기의 세기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세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에서 얼마나 떨어진 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극은 영어로 폴입니다. 폴. 극은 뭐냐? 이 자석이 이렇게 해서 이거 N극, 그 다음에 S극. 이 극을 자극이라고 하죠. 자극. 자석에서 전극이 북극이고 부극이 남극인데, 여기서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 계좌용의 자계좌권선을 감는 부분. 극이라고 합니다. 극. N극, S극. 우리가 기기를 하다 보면은, 4극, 8극, 2극. 2극은 뭐다? 2극은 N극 1개, S극 1개. 4극은 N극 2개, S극 2개요. 이런 거요. 홀수로 되는 건 없습니다. N극 3개, S극 1개 이런 건 없어요. N극 5개, S극 2개 이런 것도 없어요. N극과 S극은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N극 5개다. 그러면 S극 5개 합해서 10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극이다. N극 6개, S극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저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요. R이라 쓰고 단위를 ohm이라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 저항입니다. 얘를 다르게 전기 저항이라 그래요. 전기 저항. 전기적으로 전기 회로에서의 저항이요. 그 다음에 RM이라는 거 있습니다. RM이란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 턴 포 웨바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자기학 가서 외울 거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얘를 똑같이 저항인데 자기 회로에서 저항,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M은 우리가 뭘까요? 여기는 마그네틱입니다. 예. 마그네틱. 자기적인 저항. 따지면 이렇게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전기회로의 이 저항, 얘를 R이라고 하고요. 자기회로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감습니다. 이렇게 감으면, 예. 변압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석이 흘러요. 그러면 자기저항은 뭐다? 여기 자석이 흐르는 이 철덩어리 자체가 자기저항이에요. 뭐?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 전기저항은 뭐다? 자석의 흐름이 아니고 전기저항은 뭐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전기저항. 일반적으로 저항, 자기저항은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자기저항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저항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전기저항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저항. 그 다음에 자기저항률. 자기저항률. 우리가 자기저항률에서 이것도 공식이 들어가는데, 그죠? 전기저항은 로 A분의 L이라고 합니다. 전기저항은 요게 저항률이고 길이고 단면적이에요. 얘가 뭐냐면 전기 저항률. 예, 전기저항률. 얘가 크면 저항이 커요. 근데 우리가 자기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뮤A분의 L이에요. 뮤A분의 L. 그래서 뮤분의 1 있죠? 여기 뮤분의 1. 요 놈을 자기저항률이라고 합니다. 요거 로 전기저항률, 여기 뮤니까 뮤분의 1을 전기저항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뮤를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읽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 자기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했죠? 상호 인덕턴스는 뭐다? 내가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 자석이 얼마나 발생하나. 상호 간에. 자기 인덕턴스는 더 간단한 거죠. 내가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서 자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것을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네. L. 그 다음에 자기 차폐. 자기 차폐. 차폐라는 것은 우리가 닫는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전파 시험을 한다고 봅니다. 전파 시험하면 이런 방 안에서 사람들이 전파 시험을 해요. 그럼 전자파가 들어왔을 때 이 벽면이 전자파를 차단시켜 주는 거죠. 전자파를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페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를 차폐, 그 다음에 자파를 차폐. 자파를 차폐시킨다, 자기 차폐. 요 놈을 차폐시킨다, 정전 차폐라고 합니다. 정전 차폐. 정전 차폐, 그 다음에 자기 차폐라고 해요. 그래서 정전 차폐나 자기 차폐는 뭐냐? 전파나 자파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닫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차폐, 자기 중에서 어느 정도 투자율이 충분히 큰 강자성체로 자성체의 성질을 강하게 가는 강자성체를 갖고, 예, 그 내부의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차폐, 닫는다는 겁니다. 예, 전파나 자파를 차단시키는 거. 예. 그럼 자력선은 뭘까요? 자력선. 자력선, 자기력선입니다. 우리가 N극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가죠. N극, 뭐 이렇게 나가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실제 나가는 선, 얘를 자기력선 혹은 자기력선, 기자 빼고
자력선이라고 합니다. 자석에서나 실제로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력선, 자기의 힘을 가진 선을 자력선이라고 합니다. 자력선. 그 다음에 자성체는 뭐다?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로서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가 있다. 예,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속 밀도라는 게 있어요. 자속 밀도. 예. 자속 밀도. 우리가 자속 밀도를 기호로 B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속 밀도는 뭔가의 밀도란 것은 자속 플러스 밀도입니다. 뭔가의 밀도란 것은 밀도는 뭐예요? 인구 밀도는 뭐예요? 인구 밀도는 인구를 넓이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인구 밀도고, 자속 밀도는 자속을 넓이로 나누는 것, 이것이 자속 밀도입니다. 그럼 자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n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n극이 있고 똑같이 n극이 있습니다. n극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나가요. 실제 자기락선은 이렇게 나가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가요. 그럼 똑같은 넓이에 대해서 보세요. 넓이는 똑같은데 얘는 자속 자기력이 적은 것이고, 얘는 똑같은 넓이에 대해서 자속의 자기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얘가 자속 밀도가 크다. 얘는 자속 밀도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변압기나 전기 기기에서 큰 전압을 발생시키고 큰 힘을 발생시키려면 이런 자속 밀도가 커야 돼요. 자속 밀도, 대략적인 개념, 이 그림으로서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속 밀도. 그다음 자화 뭐다? 자석화입니다. 자석화. 이 철덩어리를 자석이 되고 꽉 문질러요. 철덩어리 문질러요. 그러면 그 철덩어리가 자석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자화라고 합니다. 철덩어리가 자석이 되는 성질, 능력.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구리 있죠, 구리. 구리는 자석에 아무리 문질러도 자석이 안 되죠. 그것도 자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덩어리는 문질러면 자석이 잘 된다? 자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질. 그 다음에 전개 강도예요. 전개 강도. 전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개 강도는 우리가 자개가 뭐라고 했어요? 자개. 이렇게 n극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개라 하고, 이미 이 점에서 세기를 자개의 세기라고 하죠. 자개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게 자개의 세기예요. 그럼 전하라는 게 있어요. 전하. 큐쿨롬이라고 하는 전하 혹은 전기량입니다. 전하 혹은 전기량. 얘가 자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석이 가지는 것을 자하, 자기량. 이 전하가 뭘 하느냐? 얘가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얘가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하가. 그러면 얘들도 어떻게 전하도 똑같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러한 공간을 전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전개. 그 다음에 임의 점에서 요 놈이 얼마 영향을 미치나?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거죠. 전개의 세기. 예, 괜찮죠? 전개의 세기, 전개 강도, 전개의 세기를 전개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세기나 강도나.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절연 내력, 전위,
경도 이런 말도 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실제 본교재를 수업하면은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량, 전하 전기량이에요. 전하 전기량. 요것들 너무 중요한 거죠. 나중에 가지만 전하는 전기량,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얘가 전기 만드는 거예요. 얘가 전기 만드는 겁니다. 얘가 흘러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하 혹은 전기량입니다. 전하 전기량. 근데 전하 한 개가 있어요. 전하 한 개. 한 개의 전기량이 얼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는 쿨롱인데요. 하여튼 얘가 전기의 양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 전하 하나. 이게 뭐냐면 전하가 일반적으로 전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에서 물질을 이루는 분자, 분자가 이루는 원자, 원자가 이루는 그게 전하예요. 전하.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기장, 전기량, 전하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습니다. 전기자. 전기자. 일단 발전기를 제가 볼게요. 발전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N극, S극에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요게 구리입니다. 구리를 회전시키면 여기에 전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기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N극, S극 요 부분은 우리가 얘가 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을 발생시키죠. N극에서 S극 자속을 발생시키는 얘를 N극에서 뭐라?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 앞에 썼죠? 자속 만드는 부분 영어로 필드예요. 필드. 계자. 자속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럼 자속이 발생되면은 요 놈이 회전을 하면서 요 놈이 하는 역할은 뭐죠? 전기를 만드는 놈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놈. 영어로 한번 전기를 만드는 놈자자 해서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발전기, 어떤 전동기든 전기자가 있습니다. 다시 계자가 자석을 쏴주면은 돌려서 뭐 전기를 끄집어내는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전기자. ARMATURE. 예, 전기자.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 전기자에는 권선을 감아 놓죠. 여기에는 권선을 감아 놓습니다. 그래야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기자에 감겨 있는 권선을 전기자 권선이라고 합니다. 전기자 권선. 네. 전기자 동선은 뭐예요? 전기자 동선. 전기자 권선이 뭐로 생겼어요? 전기자 권선은 구리로 되어 있죠.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구리에서 열이 나죠. 전기 흘렸는데 그 구리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P는 I제곱 R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구리의 저항에 의해서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구리의 손. 근데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동손이라고 해서 전기자 동손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자 동손. 전기자 전류 뭐? 전기자 전류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예, 전기자 전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동기 뭐예요? 전동기 모터죠. 전동기 모터. 우리가 한국말로 전동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다 그러죠. 모터입니다. 전력 뭐예요? 파워입니다. 파워. 전력은 파워. 뭐? 전기적인 힘.
힘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하는 겁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전기에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광등은 40W, 뭐 예를 들어 다리미는 1000W, 전자레인지는 800W입니다. 뭐 그만큼의 전기적인 힘을 때려줘야 형광등은 불이 들어오고 다리미는 열을 내고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는 거예요. 네. 그런 전기적인 힘을 전력이라고 하고,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일정한 그 전력을 계속 시간에 따라 누적이 되는 거죠. 40W짜리 형광등을 내가 10시간을 쓴다. 그러면 40W 곱하기 10시간 하면 40 곱하기 10 하니까 400Wh가 되는 거죠. 400Wh. 그것을 전력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량. 예?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콘덴서인데 콘덴서 커피 턴스입니다. 그런데 전력용 콘덴서는 앞에서 했지만 역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역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동기조산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 리액터 3개를 사용하는데, 전력용 콘덴서는 역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력용 콘덴서고, 어떤 뭐 건물이나 아파트나 보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예. 그 다음 전력 퓨즈예요. 전력 퓨즈. 기호로 보면 뭐요? PF죠. 파워 퓨즈입니다. PF. 얘가 PF가 역률과 앞글자가 똑같아서 좀 헷갈리는데, 역률 파워 팩터고요. 전력 퓨즈 파워 퓨즈입니다. 전력용으로 사용하는 퓨즈예요. 테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 퓨즈 말고요. 전력 퓨즈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력용으로 사용하는 퓨즈입니다. 소원로에도 사용되고 있고, 우리 앞에서 COS 있죠. 컷아웃 스위치. 이런 것들. 변압기 1차 측에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 일종의 퓨즈입니다. 전력 퓨즈. 그 다음에 전류는 있죠. 전류는 아실 겁니다. 전류는 전하가 이동해서 실제 일을 하는 놈, 흐르는 거예요. 20A는 전기량이 앞에서 했던 전기량이 1초 동안 얼마가 흐르면, 이동하면 그것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실제 우리가 흘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전압과 전류 중에서 전기 공부하면서는 전류를 좀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AC, DC가 뭐예요? DC가 직류인데요. DC가 직류인데 영어로 하면 다이렉트 커런트입니다. 다이렉트 커런트. 이거 DC를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를 직류든 교류든 전류가 조금 우선이 되는 거고요. 네, 전류가 조금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가 실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차단기는 전압으로 차단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차단되는 거죠. 네, 전류. 네. 그 다음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네, 전압 강화. 전압은 아시죠? 우리가 쓰는 그냥 220V, 380V 이런 전압이고, 강하란 것은 강하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보내는 것이 100V입니다. 100V 보냈는데, 이거 도착해서 보니까 얘가 80V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이 선로에서 20V를 깎아 먹었다. 이게 뭐다? 전압이 떨어졌다. 전압 강화가 20V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로에는 작지만은 저항이나 리에 코일이나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전압에 대해서 받은 전압이 이렇다고 했을 때 100에서 80 송전에서 수전을 빼면 이것이 전압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위. 영어로 보세요. 일렉트릭 포텐셜입니다. 포텐셜. 우리가 전위. 뭐냐면
디퍼런셜 트랜스포머 뭐예요?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전위란 것은 쉽게 말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해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게 곧 전압이에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전류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바로 전압이에요. 전압. 그래서 전위는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보시면 단위가 똑같고요. 엄밀히 따지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이런 것들은 전기 자기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전자유도 들어보셨죠?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이 뭐냐? 전압을 처음 만들어내는 그 법칙을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전자유도, 얘가 뭐? 코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통한 자수 변화면 코일에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 전자유도 현상, 전자유도 법칙. 이것이 교류 전압에 가장 처음 발생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력이 뭐다? 전자력은 풀어서면은 전개 안에서 자개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으면 얘가 자개죠. N극과 S극이 뭐예요? 이 안에 자개가 있는 거예요. 자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여기 전류가 흐릅니다. 자개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얘가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동기. 이게 모터의 원리죠. 뭐예요? 전동기가 N극, S극 자석 사이에서 N극, S 자석에 전류를 흘려줘. 전기 꼽죠. 그럼 돌아가는 거죠. 선풍기가 그런 겁니다. 그럼 N극, S 사이에서 전류를 흘려주면은 얘가 돌아가는 거니까 모터의 원리가 전자력이 되는 거예요. 전자력 다시 자개 안에서, 자석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받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전자력. 전자장은 뭐냐? 전자장. 전자랑 해서 전개, 자개가 같이 있는 건데, 전자장. 뭐? 전개 플러스 자개가 함께 있는 공간을 전자장이라고 합니다. 전하가 전개를 만들고요. 자하가 자개, 자석, 그런 것들이 자개를 만드는데, 그게 두 개가 조인트 된 거, 그 공간을 전자장이라고 합니다. 예. 전자계 혹은 전자장. 예. 전주, 뭐예요? 전주. 예. 전주는 전봇대죠, 전봇대. 전봇대. 뭐, 나무 전봇대 있고, 그 다음에 철 전봇대 있고, 철근 콘크리트 전봇대 있고, 철탑이 있습니다. 뭐. 근데 전주라 오면 철탑 빼고 나무 전봇대, 철 전봇대,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전봇대. 전해 콘덴서가 있어요. 전해 콘덴서는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거예요. 전하 축적이니까 즉 전기를 축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를 축적하는 것 중에서도 극성이 있는 것은 전해 콘덴서밖에 없습니다. 정류회로 등에 사용되고요. 극성이 있는 콘덴서 전해 콘덴서라고 합니다. 절연 뭐요? 인슐레이션 뭐 절연. 전기를 통하지 않도록 막는 것 절연입니다. 뭐 절연? 전류의 통과를 방해하는 것 절연. 네. 뭐 절연 전선 이런 거죠. 절연 내력이에요. 절연이 파괴되는 이런 전압을 실의 두께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절연 내력 이런 거죠. 우리가 판이 있습니다. 판.
제가 이 간격이 1cm라고 했을 때 1cm 해서 보세요. 내가 1V를 가하면은 우리가 전련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절연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절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1V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10V를 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이 되는 거예요. 100V도 안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1000V도 안 되고 10,000V를 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공기가 전기를 절연시켜 주기 때문에. 이 공기가 전기를 절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3만V를 가해주면 공기가 있지만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통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3만V 주면 뭐 전련이 파괴되는 거예요. 전련 파괴되면 어떻게? 공기 중인데도 공기 중 전기가 못 흐를 것 같은데도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기에 전련, 내력, 공기의 전련을 견디는 힘이 얼마냐? 공기에서 전련을 견디는 힘이 얼마냐? 30kV/cm입니다. 1cm당 30kV까지는 견디는데 더 이상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전련내력 30kV/cm. 그래서 V/cm를 전련 내력의 단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은 전선인데 전원 피복 같은 거 있죠. 전원 피복으로 둘러싸인 것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나전선 껍데기 없는 전선은 고무 이런 거 종이나 면사, 견사 등으로 피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접지는 뭐예요? 접지는 선을 땅에 접하도록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겁니다. 안전성이나 이상전압에 발생하는 것을 사고가 났을 때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상전압이 발생하고 기기가 소선되고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럴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Y결선에서 중성선을 땅으로 접하는 것, 그것을 접지라고 합니다. 접한다 땅, 접지가 돼요. 그래서 전격전압은 우리가 공칭전압이 있고 전격전압이 있는데요. 공칭전압과 전격전압이 있어요. 공칭전압은 공식적으로 칭하는 전압, 우리나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칭하는 전압 220, 110V 있었지만 220, 380, 그 다음에 440 있고 3300, 6600 이런 것도 송전소에 예상 안 돼요. 3300, 6600 이런 것들은 건물 안에서 있죠. 건물 안에서 양수기나 돌리고 이럴 거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 22,900, 그 다음에 66,000, 154,000, 345,000, 그 다음에 765,000V. 이것들이 우리나라 공칭전압이에요. 송전에 사용되는, 우리가 실제로 송전에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건물 안에서나, 진짜 송전 전기 보내고 할 때 한전에서 다루는 건 잘 안 하네요. 6600 같은 경우는 송전에서 예전에 사용됐지만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해요. 어디서? 공장 안에서, 건물 안에서 자기 그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격전압 같은 것은, 전격전압 뭐냐?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제조사에서 정한 전압이에요. 제조사에서 정한 전압.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삼성에서 나온 텔레비전이다. 아유, 삼성에 나온 텔레비전이다. 아, 230V로 되어 있으면 230V. 아, 이 230V에서 쓰면은 우리 이 텔레비전은 가장 오래 쓸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건 전격 전압이에요. 전격 전압. 네. 그래서 전격 전압은 전격 출력에 전압, 전격에 표시된 전압으로 뭐 차단이 콘덴서 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의 한도, 이런 것들은 전격 전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40페이지까지 해서 지금 전기 용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용어 마지막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